자, 오늘 배울 항목 손금 항목 및 손금 불산입 항목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일단 먼저 손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입금과 입금 불산입 항목에 대해서 배웠죠. 손금과 손금 불산입 항목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일단 자, 손금이 뭐냐? 자, 손금이 뭐냐면 우리는 법인세법을 배우기 전에 회계를 먼저 배웠을 텐데 회계에서 비용하고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과 거의 비슷해요. 물론 세법과 회계는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개념적으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세법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금액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순자산 뭐라고 했어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는 거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이 나오는데 이 자본은 순자산, 순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 순자산이 감소가 되면 비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순자산이 감소가 되는 원인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자본을 환급해 주는 거. 자본이 줄어드는 거죠. 또는 잉여금을 처분하는 것. 이것도 자본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손금, 불산입 항목이라고 규정한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손금,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전부 다가 손금으로 봐서 뭐예요? 각 3년도 소득금액 계산할 때 빠진다라는 얘기죠. 입금해서 각 3년도 소득금액 어떻게 계산했어요? 입금해서 손금을 차감해서 각 3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손금에서는요, 입금에서 보지 못했던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은 입금에서도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사항이고 또는 회계에서도 이런 내용은 없어요. 즉, 손금,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입금 같은 경우는 요건을 갖춰야지만 입금으로 본다? 이런 규정 없어요. 그렇죠? 자, 손금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요건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는 통상적인 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터무니없이 너무 과다하게 쓰는 거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손금,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당연히 수익,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업무하고 관련이 없이 쓰는 비용이라면 지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손금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자, 손금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소득 금액이 줄어들어서 세금을 줄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랬을 때 엄격하게 증빙을 갖춰라라는 얘기입니다. 입금 같은 경우 증빙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자, 증빙이 필요한데 이때 증빙은 적격 증빙이라고 해서 우리는 세금 계산서라든가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지급 명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빙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증빙 없이 나갔다라고 하면 야, 그게 실제로 지출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증빙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비용 중에서 송금 중에서 감가상각비 같은 거는 일정한 이런 비용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장부에 계상이 되어야지만이 세법상 한도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주겠다. 따라서 장부에 계상을 안 했다? 그러면 비용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 어디서 봤어요? 결산 조정 사항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비용으로 다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증빙도 다 갖췄어요.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지출하지 마라. 한도를 규제해 두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라든가 임원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도를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도를 벗어나는 부분은 분명히 지출됐고 업무와 관련이 있고 적격증도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소득금액 계산할 때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결국 어떻게? 소득이 늘어나니까 세금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즉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그 해 연도, 그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돼서 나중에 감가상각비를 처리한다든가 또는 제조원가, 공사원가로 갔다가 팔리면 제조원가, 공사원가, 매출원가로 되는 거고 안 팔렸을 때는 재고 자산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예요? 손금으로 인정되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되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법적 증빙 또는 적격 증빙 또는 정규 증빙 여러 가지 용어를 쓰긴 하는데 그 용어들이 다 같은 의미예요. 자, 법정 지출 증빙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게 원칙이지 뭐. 야, 나